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력하는 방송이야. 네, 최근의 트렌드 또는 뉴스 그다음에 이제 그 패션 산업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의견도 좀 이제 그 얘기를 드려서 더 좋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할 게 없어서 이런 거 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뉴스를 좀 알아야 되는 게 그쵸. 아무데나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뉴스라는 게 뉴스가 일반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는데 패션 뉴스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사실 많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요거를 오늘은 이제 그 뉴스에 관해서만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릴 거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 중간중간 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두 개씩 섞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네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있죠. 유튜브랑 팟캐스트, 팟빵 막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카페에도 진행을 맞아요.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유튜브 저희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드디어 1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 이게 100명을 돌파하니까 그 화면에 살짝 변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왠지 뿌듯해. 네,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지 또는 호응을 해주실지 잘 모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몇 분이 듣던지 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을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기대는 많이 안 했지만 이렇게 좀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3시 시작했잖아. 네네네네. 근데 지금 뭐 100명을 넘어섰다 그러면 네네. 반응이 굉장히 달라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걸 우리가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더 맞아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좀 우리 어제 새벽에 서로 아직도 안 자? 막 어, 이러면서 맞아요. 1시 넘어서까지 네, 자료를 서로 자료를 찾고, 공유하면서 네.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네. 좀 재미있으니까. 네. 근데 솔직히 재미는 별로 없지. 아니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진짜요? 네. 이제 좀 뭔가 의욕이 사람들이 이제 구독자가 점점 생기다 보니까 의욕이 좀 많아져서 원래 이런 얘기는 그 유머, 뭐 그 야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하니까 우리 지금 저 좀 모범생 딱딱한가요? 네. 상투적인 재미를 들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거는 들을 수 있잖아요. 실전에서 좀 있는 얘기를 리얼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리얼하게 해드리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네. 이런 얘기 어디 가서도 잘 안 해줍니다. 그렇죠. 솔직히 다 얘기해 드린 거고 이게 내가 초보 때, 그러니까 막내 디자이너 때부터 궁금했던 것들 그거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때 절실했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다 막내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요. 다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만큼 온 거를 그 과정을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밑바닥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조금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그냥 아, 그러니까 이 말이 얼굴이 없구나. 필요하면 네. 얼굴이 안 보면 좋겠다 싶으면 팟캐스트 들으시고 그쵸, 그쵸, 네.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소리로만 듣는 거랑 그다음에 제스처랑 막 이런 거 같이 보는 거랑 그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인강의 도움이 인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이 네. 화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자료들도 네. 뭐 도움되실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인터넷 그 패션 관련해서 그 뉴스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패스트 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울트라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동대문 시장. 저변은 돼 있는데 크게 브랜딩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건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딴 데는 IT랑 좀 많이 연결이 되는데 네. 아직은 그게 우리는 안 된 것 저희가 같죠. 그쵸. IT 강국인데 왜 서로 연결이 안 할까요? 왜냐면 우리는 각계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네. 면이 좀 있긴 네, 있어요. 그런 성향하고 좀 융합, 콜라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네. 것도 있었고 솔직히 이 패션 산업 자체는 이 IT랑은 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접목과 이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진짜 IT랑 접목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패션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IT랑 접목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그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오늘 그 약간의 보완적인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그 패스트 패션은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즌 구분을 해서 뭐 봄, 여름, SS, FW 시즌을 구분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을 했다면 이제 그 패스트 패션은 그런 거를 조금 더 그 시간을 앞당겨서 뭐 2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우리는 거의 일주일에 뭐 한 번. 네, 주 단위 상품 리필업을 이제 네. 하는 경우도 생겨나긴 했는데 신상 필업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쵸. 네.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 패션에 이제 소비자들이 적응을 한 거죠. 적응을 했는데 상품이 이제 신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상들이 계속 나와서 리피트가 별로 안 돼요. 이 워낙 트렌드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리피트보다는 거기에 대한 변형 신상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신상을 이제 딱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거를 다음 거 새로운 거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사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정말 빠른 트렌드로 해서 오늘 사고 얘가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게 없어라고 네, 생각하는 그쵸. 거죠. 다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넥스트는 없어서 그래서 오늘 계속 현재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바로 집에 옷이 많아요. 패스트 패션은 때문에 생긴 네.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음. 패스트 패션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노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빨리 필업을 시켜서 회전을 시키는 것이 오랜 기간 기획을 해서 판매가 불확실한 제품을 기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 이렇게 패스트 패션에 이 상품 필업하는 상품 이제 신상을 보여주는 기간이 계속 짧아지는 이런 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 거고. 이게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자영업을 이제 7년 동안 네. 했으니까 패스트 패션을 하면서 계속 신상을 내면 매출은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상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은 계속 이어가는데 단점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재고가 굉장히 계속 쌓여요. 사실 한 아이템씩 재고로 해서 이제 판매율을 보면 50%, 60%, 70%가 다 되는데 나머지 20%, 30%, 40%가 계속 남아 있으면 그게 나중에 모으면 한 시즌이 지나면 왜냐면 일주일 단위로 2주일 단위로 신상을 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 창고가 정말 쌓이는 걸 보게 돼요. 그때 그런 이제 것도 클리어 있죠. 세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 유통에 있을 때도 이제 기획 패션을 하면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날씨랑 뭐 그때 소비자 흐름에 따라서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맞아요. 있어서 그 패스트 패션을 하는 게 이제 기업한테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금 회전이 계속 돼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항상 하는 일이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을 많이 요새는 많이 있는 게 이제 트렌드가 팝업몰이나 팝업 네. 팝업데이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그런 시간도 많이 좀 풀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파는 재고가 사람이 많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렇죠. 스타일이 그렇겠죠.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 예전에 파시는 분들은 한두 개의 스타일을 전략 상품 앞에 세워놓고 꾸준히 그걸 밀어파는 스타일이었으면 지금은 그렇게 팔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어. 만약에 매장을 한다 그러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이 가격 조닝으로 끊어주든가 아. 컬러 기준으로 끊어주든가 뭔가 요즘은 유행하는 컬러는 베이지 조닝이에요. 뭐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끊어주든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예전에 실루엣 다 코디해서 팔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못 털죠. 네. 이 안에서 아이디어를 좀 이제 네.
뭐 새로운 걸 한다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전에 그 상품 기획하고 이제 그 음. 정판 정상 판매 기간이 지나면 네. 이제 그 세일 기간, 했죠. 네. 세일 기간이 들어갔는데 그 할인할 때 딱 그 이제 부서장 회의 또는 이제 그 MD가 이제 할인을 결정을 하고 막 이럴 때 보통 이제 예전에는 할인율이 많지가 않았어요. 보통 10% 그렇죠. 20%막 이렇게 들어가고 뭐 정말 클리어 갈 때 한 30%. 근데 딱 그때가 지금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 이 할인율을 따져서 할인을 했지만 그때 정말 파격적으로 들어갈 때 1, 2, 3 1, 2, 3. 네. 만 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거기에 아예 이제 야 이거는 버려 이 정도로 할 거면 이제 9,000원, 5,000원 전이 있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일 때 그게 되는 거고요. 온라인은 아예 바뀌었어요. 온라인은 신상부터 5%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쿠폰부터 네, 쿠폰 플러스 아니 5% 신상 그러니까 그래서 난 너무 온라인이 놀랐어, 너무 그런 힘든 거. 거예요. 왜냐면 살 때 온라인 마진은 다른 데랑 가격 비교 다 검색어가 되기 때문에 네. 요즘엔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떠서 스타일링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돈을 좀 더 받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일단은 그래도 한 3번 털면 다 나와요. 이 옷이 어디에서 네. 사입을 했고. 그럼요, 그럼요. 네, 다 근데 나와요. 근데 내가 하나 팁이라고 얘기를 해줄 만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네. 도매를 하면서 네. 가격 그렇게 털리잖아요. 네, 다 털려요. 안 털리는 방법이 뭐가 있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가 있어요? 이름을 이름 똑같이 안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복골 복이에요. 왜냐면 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름 같이 써야 검색어에 그렇죠. 검색이 돼요. 그런데 네. 어쨌거나 이름을 같이 안 하면 그렇게 걸리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걸리진 않아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거는 이제 그 예. 이제 하고 싶은 맞아요. 사람의 의지이긴 하지만 같은 이름으로 하면은 무조건 그래서 걸리게 돼 약간 있어요. 텍스트로 양해가 걸리니까. 있어요. 네네 텍스트로 걸리니까 텍스트, 왜냐면 네, 키워드 검색은 넣잖아요. 100%다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안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름을 바꿔 쓰고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서 그쵸, 그쵸. 네, 많이 이제 쓰고 있긴 한데 썸도 변경을 하고 레이아웃 변경해서 그 네. 첫 번째 그 검색되는 이미지들이 네. 같은 이미지가 아니면 같은 네, 이미지. 네네네네. 네. 그림을 바꾸고 그다음 이름을 바꾸고 음. 그런 방법이 있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네, 그래서 썼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네.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다 바꿔주는 거. 네, 그게 저쪽은 가능한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네, 사진을 뿌릴 때 모던으로 뿌렸으면 네. 나는 이걸 받아서 그 다른 자연주의로 데로. 바꿔주면서 재가공을 해야지. 분유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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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내 컨셉에 맞게 바꾸면서 그 컨셉 피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패스트 패션이 굉장히 상품 필업이나 이 그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트렌드 잘 맞춰서 상품 기획과 판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패션 뉴스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리세일 샵에 관한 네.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저기 패스트 패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뉴욕에서 사는 어떤 여자가 이제 쓴 거예요. 기고를 한 거야. 남편이 홍콩으로 1년 동안 이제 발령이 나서 가게 됐는데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이 여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패스트 패션이 미국에 뭐 뉴욕에 워낙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도 진짜 많은데 요새는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도 해외 이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직구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문을 딱 열어 남편이 가방을 큰 걸 3개를 주더래요. 홍콩은 유명하게 평당 그 좁잖아요. 네, 저기가 어. 되게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작아. 네.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돼 있다. 네. 가방 3개를 주면서 여기다 다 챙겨라. 이 여자가 멘붕에 빠졌어. 가방이 늘어나질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한 달 동안 물건을 가방을 다 입을 옷 안 입을 곳 정리하고 뭐 얼룩이 졌다, 뭐 해졌다, 1년 안에 안 입었다 여러 가지 모토로 분류를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5개의 가방이 생겼대요. 그 가방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이제 친구한테 막 그 친구가 좋아했었던 거랑 여러 지인한테도 팔고 맞아요. 나머지 5개는 이제 뭐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데나 이런 데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하기를 이거를 파는 방법도 이제 파는 것도 해봤대요. 파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나왔었던 게 리셀 숍에 대한 거였거든요. 유라님 잘 파시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잘 팔아요. 네. 중고나라 같은 데도 네.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노떼기 우리나라에도 노떼기 마켓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팔기도 한다는데 저는 사실 옷은 안 팔아봤어요. 다른 건 팔아봤는데 그래서 온라인 그 리셀 숍에 대한 건데
이 리세일 시장이 이제 1세대가 있어요. 네. 그 스레드업이라고 이제 그 아마 앱인 것 같아요. 네, 앱을 통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연간 1,200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대요.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 수거를 해가고 그리고 한 1주 안에 가격 제한을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얼만데 너가 팔겠니? 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 1주 안에 사진이 올라가고 근데 회원 수가 한 2천만 명 정도 된대요. 지난번에 네. 그 해외 프로그램 중에서 리세일러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셀리는 원피스를 가져와서 팔아요. 어. 네, 근데 거기는 아마 더 리얼이라는 네, 샵일 네, 네. 거예요. 네.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이제 네. 리세일 샵의 세대가 1세대가 하나는 이제 스레드업이고 네. 하나는 더 리얼인데 네. 더 스레드 샵 같은 경우는 명품 위주는 아니에요. 더 오래되긴 공유 경제가 한참 뜰 때 2009년 그 시기에 생긴 건데 차차 성장해 나온 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리얼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는데 네. 여기는 명품만. 네. 음. 명품만 하는데 네. 이제 명품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건 어느 컬렉션에 몇 년 사는데 얼마에 네네. 팔래 뭐 이렇게 예, 예. 하고 교환 바자회를 해요. 서로. 내 거 갖고 가고. 예, 그래서 이제 버킨백 바자회를 했어 그날. 근데 감정사가 같이 와요. 이게 그러면 더 리얼 네. 확률이 많아. 왜냐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명품만 취급을 하는데 네. 진품 보증이나 네. 아니면 거래 보증을 이 사이트 자체 내에서 네, 해줘요. 해주는 거예요. 진품 네. 명품. 네. 해주고 가격을 네. 책정을 해주는 그런 네, 데인 그 거예요. 가격을 책정을 해주고 서로 연결해줘요. 네. 이렇게 옵션처럼 내가 저거를 맞바꾸고 싶다. 또는 나는 스위치. 나는 저거를 얼마에 구입하고 싶다를 이 중개인한테 얘기를 하면 중개인 쪽이 가서 얼마에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 괜찮다 판다 아니면 좀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중개인이 수수료를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대부분 거죠. 이런 네. 사이트들이 수수료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스레드업보다 더 리얼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훨씬 높대요. 비싼 거 파니까. 그 네. 첫 번째는 객단가. 말씀하셨던 네. 객단가가 높게 네.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전화, 수거, 가격 제한 이런 다른 인원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를 무조건 자기가 보내서 이거를 이제 진품 명품을 확인한 다음에 가격 제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른데 그래서 그런지 매출이 확실히 다르고 여기서 이제 다 모아서 팝업 스토어도 한번 했었나 봐요. 뉴욕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샵을 우리나라 그 중고 네, 샵 같은 네. 그런 거를 아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가 이렇게 이제 스레드업이나 더 리얼이라는 데가 있고요. 2세대가 나왔어요. 오. 2세대 이제 그 리셀샵은 그 뭐 푸시막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형태가 달라요. 여기는 SNS를 통해서 하는 건데 어떤 형태냐면 인스타. 인스타처럼 해서 누구누구의 옷장. 뭐 리나의 옷장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사람씩 입점을 하는 형태예요. 괜찮네. 괜찮네. 그러니까 네. 요거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그 성장을 해가면서 네. 더 이제 발전해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누구의 옷장에서 자기가 옷을 입고 앞 뒤로 입고 찍고 팔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해가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입점하는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처럼 이 안에서 놀고 운영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요거를 조금 비슷하게 하는 데가 네이버 그 스토어팜처럼 자기가 자기 샵을 거기다 사진을 올리고 설명도 올리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인스타를 이용하냐 아니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냐 이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이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가 아는 그 리세일 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촬영하는 데에서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합정? 네. 왜 이러니? 근데 거기 같은 우리가 경우 홍대 피플. 거기도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러 다니는 그런 이제 그 가로수길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가 항상 있어요. 거기 옷만 있는 건 아니고요.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게 손을 스타일리스트 같은 사람들 여러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주말에는 좀 있고요. 주말에는 이제 플리마켓도 그 앞에서 살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 샵처럼 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옷은 다 리세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세일 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신발 같은 경우는 잘 신고 리세일 쪽을 하시면 상자를 버리지 마세요. 아, 네, 가방도 좋은 더스트백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 맞아, 안에 맞아. 이제 시리얼 넘버라든가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맞아.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한 팁은 늘 네. 미스마키님이 다 주시는데요. 자, 이 리셀샵이 지금 그러니까 흔히 지금 판단 쉽게 말씀드리면 그 중고, 구제 이런 네. 느낌 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팁 아닌 팁을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팁을 좀 드리면은 이 구제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신상을 구매를 하셔서 여기에 살짝만 리폼을 하시면 뭐 앞에를 붙이던가 아니면 프릴을 붙이던가 아니면 여기 맞아요. 절개를 좀 바꾸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얘가 완전 다른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옷에 리폼을 해서 이 리폼을 하시면 얘는 내가 전체 다 만든 건 아니지만 내 신상인 거예요. 그럼 또 아이디어 떠오르는데요. 어. 내가 만약에 리세일 샵을 하면 리폼 도구도 같이 팔 것 같아. 그쵸? 그것도 괜찮다. 오. 영역을 아, 넓혀가면.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너무 거 좋은 거. 알려드렸다.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네. 오늘의 꿀팁은 다 미스마키님이 다. 그러네요. 오늘 거는 미스마키님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네, 될 것 네, 네, 네.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미스마키. 우리 그거 안 이름 했다, 표가 없는 오늘. 거야. 이름을 안 네. 따랐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름표가 없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시도록. 네네네. 그런 리세일 포인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제 제가 정말 동대문 시장 갔는데요. 네. 너무나 예쁜 것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부자재. 예, 부자재인데 네. 그냥 이렇게 한 멘트라 그래서 아이롱 다리미로 누르기만 해도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보석이나 기지가 박혀 있는데 이렇게 그 핫피스부터 해가지고 자수도 꽁무니 뭐 구찌 뭐 웬만한 브랜드 거의 다 있어요. 김건모의 배트맨님의 사랑을 공원 시장 가셨구나. 아니 종합시장이 종합시장, 있어요. 기동 앞에도 기동에 많아요. 또 비동 1층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 네. 집이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닐 때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커져서 이제 사람이 안에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물건이 테이프 같은 것도 많아서 이렇게 달면 다 붙이지 뭐. 어. 한 1년에 뭐 얼마 안 하잖아요. 어제 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네. 딸이 이렇게 집업을 네. 집업 티를 하나 사왔는데 네. 아까 집업 네. 티를 샀는데 이제 안에 지퍼 테이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 애가 사갖고 왔으니까 그런 거 음. 생각 안 하고 모양만 보고 컬러 예쁘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디자이너로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어제 시장 딱 돌아다닐 때 테이프가 애가 테이프를 좋아하더라고요. 스트라이프 테이프를. 그래서 스트라이프 테이프를 일리아드를 사다가 손바느질을 달아서 오. 보여줬더니 오 다른 오. 옷이라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럼요. 너무 거예요. 곱스럽게 네, 디테일 네, 바뀌면 네.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싸게 다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네, 샵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00% 이거를 다 만드는 거가 아니라 일부는 내 거를 만들고요. 맞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사입을 하면서 내 색깔을 입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럼요. 계속 생각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 알려드렸는데 이게 실행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듣고 풀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면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진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피가 되고 살이 생각해요.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네. 최근에 이제 원래 그 전통적으로 이 백화점은 네. 굉장히 콧대가 높아서 정말 큰 브랜드나 그렇죠. 대규모 회사 몇백억 하는 브랜드에서 이런 데 아니면 백화점 입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업도 해야 수수료도 되고 높고, 수수료 네. 높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네. 인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백화점은 이제 그런 브랜드들의 패션의 경기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요즘에는 그 콧대 높은 백화점들이 인디 브랜드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도 입점을 전 좋아요. 많이 이제 시키고 심지어 신진 디자이너들 샵도 이제 입점을 시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관한 내용인데 네. 우리 미스마키님이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매장을 백화점에서 하다 보니 좋은 소식이에요. 롯데백화점에서 신진 디자이너 온라인관에 L 스테이지 샵이라고 오픈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네. 한다고 들었는데 네.
온라인으로 오픈을 했고 이거 약간 그 모델은 네이버의 디자인 윈도우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디자인 윈도우가 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 네. 검정색으로 전체 바탕을 해서 디자이너스럽죠. 네, 굉장히 포트폴리오 고급스럽고 같고. 너무 네. 좋았어요. 디자인의 완성 깜장이에요. 검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 이제 더블 컨셉이나 무신사나 29cm가 맞아. 디자이너의 이런 컨텐츠나 캐릭터로 굉장히 많이 오픈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지난번에 우리 했던 인디 브랜드의 꿈을 가지신 분이 네, 너무 네. 좋을 것 점에서 같아요. 팔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네. 좋아졌어요. 취업이 어려워졌는데 그 네. 반대로 인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욕은 있는데 유통이 없었는데 맞아요. 예. 유통을 그 대기업들이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활용해야지. 요즘엔 그죠? 진짜 대기업이 착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착해졌다는 네.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자구책을 만드는 맞아요. 거라고 자구책이에요. 봐야겠지. 왜냐면 네. 기존 브랜드는 너무 늙고 식상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지금 백화점의 유통은 사실은 이제 일본, 저희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0년씩 떨어져서 가고 맞아요, 있긴 맞아요. 한데 네, 네. 되게 많이 늙었잖아요. 맞아요. 백화점 할머니들만 가는 곳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명품은 이제 딴 데 가서 해외 가서 직접 맞아요, 구입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고 할머니만 가니까 거기 이제 수수료를 챙기시던 분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네, 네.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고 싶어 하긴 한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패기와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안타깝긴 하지만 네네. 근데 그게 네. 가치라고 봐야지. 그 네. 사람들이. 근데 그 패기와 열정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디자인 윈도우에서 수수료 없이 입점하고 그 카드 수수료랑 이런 걸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광고랑 그 페이스 그 스킨을 다듬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했던 것들을 롯데도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기도 롯데백화점 괜찮다고 수수료가 제일 생각하니까 높거든요. 들어간 그렇죠. 거지. 네. 그치? 옛날에 갑질 대망이었었어요. 이 원래 백화점이. 롯데는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보통 백화점 수수료도 한 20% 되는데 좀 유명하다 싶으면 좀 25, 30 이 40% 정도고 넘지 않아요? 50% 넘지 롯데다 뭐 이렇게 약간 L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30%한 훨씬 넘었거든요. 나는 50% 가까이인가 그렇게 된다는 줄 알았는데. 그건 홈쇼핑.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랬는데 여기에서 수수료가 없다는 건 진짜 파격적인 거예요. 그쵸. 초반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네, 거. 아.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시작하는 사람들로서는 유통을 하나 얻는다는 건 샵을 하나 얻는다는 얻는다는 거였기 거는- 때문에 굉장히 큰 거니까 만약에 하고 계신다 그러거나 아니면 고려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라. 처음에 들어가면 사실은 룰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사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되게 불편할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어요. 룰이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음. 초반은 문턱이 낮아요. 어디나. 네. 근데 1년만 버티면 다 잘 돼요. 네. 여기서 포인트. 네. 모든 브랜드 사업은 3년만 버티시면은 쭉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1년 안에 거의 한 60에서 70%가 앉고 가라앉고 3년 안에 나머지 1, 20%가 더 가라앉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맞아요. 때문에 네. 3년만 버티시면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음. 높아요. 저는 3년 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7년하고 또 닫았어. 그건 닫은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닫힌 거예요? 나는 기력이 쇠해서 기력이 세서. 우라님은 그게 사업이 망한 게 아니고 스스로 접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네, 쇠해서 네. 나 스스로. 그래서 저는 재충전. 힘. 네. 좀 더 보약 많이 먹으려고요. 이게 기력이 세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디자이너가 디자인 하다 보면 사실 디자인, 드로잉, 디자인, 상품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데 거래처 확보도 해야죠, 소싱처 확보도 해야죠, 팔로도 자영업이랑 해야지. 그런 네.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내 걸 하니까. 네, 그게 달라요. 되게 네. 많이 다른데 이렇게 내가 신경 안 써도 관리해주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내가 클릭만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 디자인 윈도우도 좋은 게 테마로도 보여줄 수 있고 왜냐면 네이버에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내 등록할 때 이렇게 항목별로 클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앱만 하면 그 항목이 클릭을 하면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큐레이팅 돼서 노출이 돼요. 근데 제가 네. 보니까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이제 내가 브랜드를 런칭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도 모르고 내 디자인 실력이 얼마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기 뒷받침해 주는 게 그 페어 같은 거 맞아요. 대회들을 네. 몇 군데를 나간 경력과 수상 경력이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이력서가 되는 예, 거죠. 커리어가 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 이제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꿈을 꿔가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충분히 많은 시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승전 자영업이거든요. 기승전 창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되게 긍정적으로 좀 봐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시다가 취업도 가능해요. 그럼요. 네. 오히려 왜냐면 이거 하면은 취업이 더 잘 돼. 더 잘 돼요. 그쵸, 그쵸. 네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취업을 하려고 할거 내가 요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 부각시켜서 뭐 스펙을 만들겠다 이런 데에서 이렇게 연연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경력직으로 취업이 돼요. 너무 좋죠. 네, 네. 이걸 인정해 주니까. 네. 그리고 더 좋아 인정해줘요. 개인도 네. 좋아져요. 왜냐하면 네. 시야가 이미 비즈니스를 했던 음. 사람이기 때문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럴 때 좋다고. 질문이 다르잖아요. 현재 한번 사업을 해보셨으면 어떤 뭐가 사업에 뭐가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질문하게 그쵸.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취업이라는 거를 너무 정석 방향으로 가는 게 요새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힘들죠.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잠깐 또 새거 그렇죠. 말씀드리면 우리 원래 수다방이라. 네. 그 스펙이 네. 어떻게 되나요? 스펙 이 정도 스펙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질문이 최근에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사실 많지. 나이 21살 또는 나이 24살인데 음. 자기 스펙을 적어요.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스펙이 뭔데? 그러니까 저는 적어놓은 네. 스펙이 네. 이걸 왜 적어놨는지 잘 어깨, 모르는 건데 우리 네. 사이즈 스펙만 알아서 어깨 네. 39. 뭐 36, 24, 30 네. 뭐 영어 얼마 또는 뭐 어디 유학을 갔다 왔고 네. 뭐그 오픽부터 시작해서 뭐 네, 네, 네. 탭스와 뭐 토익과 막 이런 걸 막 적어주셨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이네요. 이런 걸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저는 딱 보는 판단에 이게 뭐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원하고 싶은 포지션, 원하는 잡이 없이 스펙만 냅다 이렇게 쫙 만든 거예요. 그 스펙상으로는 좋아요. 이분이 그럼 기본적으로- 인사서류 합격은 가능해요. 공무원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일을 잘할 것 같은 예. 느낌 들어요. 근데 네. 뭘 잘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어진 일만 잘하는 거죠. 네. 오더가 있는 일만 잘하지 네.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겠죠. 맞아요. 그래서 취업을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즘 이제 너무 관심 있는 분야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취업을 하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 예. 계속 하는 거고. 근데 취업 아니면 사업이죠. 그렇지. 근데 네. 나는 블랙 올 화이트입니다. 아니 그런 거 나는 지금 얘기하다가 또 아이디어가 났는데 네네. 너무 취업에 스펙을 하는 시간보다 차라리 자기의 블로그나 자기의 그런 뭐 스토리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놓으면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취업도. 취업에 그리고 내 스펙을 쓸 때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걸 한 줄 더 적어주면 거길 가서 보고 나를 읽을 수 있잖아. 아니 취업이 근데 그게 사실은 초년생만 취업이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작년도 고민이야. 중장년의 이직. 고민이 더 많아요 지금. 네. 근데 중장년에 헤드헌팅 하는 회사로 뭐 이력서를 보낸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헤드헌팅도 워낙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헤드헌터들도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너무 올드해요. 이분들이 찾는 게 스펙이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 오너들이 찾는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 헤드헌터들도 찾는 스펙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해봤는데 걔네가 수수료를 되게 많이 받아. 근데 그 수수료를 지불하고서 인원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스펙을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스펙은 옛날에 한번 헤드헌팅이지.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없어요. 이게 그 회사를 실무에서 계속 다니지 네, 그분은. 실무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스펙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중간에 이제 한번 이직을 하시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게 주니어나 완전 시니어급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우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취업을 하려고 계속 그 스펙을 쌓으려고 하면 그 스펙은 이 패션 의류 쪽에는 저희가 그게 스펙은 가수 적용- 어린 기장이라니까요.
요즘 이렇게 D컵, E컵 이렇게 네. 새로운 컵들이 네, 많은 컵들이 거예요. 많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좋은 스펙이 일반적인 스펙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일반적인 스펙을 쌓을 거냐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차라리 우라님 말씀하신 난 것처럼 남다른 스펙을 네. 쌓을 것 같아. 본인 블로그를 또는 본인의 영상을 본인의 옷을 아니면 하다못해 그 유튜브 영상을 그냥 짤방으로 계속 찍든가 뭔가 컨셉이 있어야지. 맞아요. 네. 나는 누구다. 네. 취업 컨셉도 좀 다르게 갑시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신만의 무기가 없으면 남들하고 똑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냥 탈락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취업에 핸디캡이 있었어. 나이가 많고 네. 그리고 일반 학교,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네. 핸디캡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나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잘 있었던 다니셨잖아요. 예. 그쵸. 누가 네. 가기 어려운 대기업을 참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스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진짜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다 맨날 어떤 스펙이 좋아요, 뭔 스펙을 쌓아야 돼요, 뭐 디자이너 하려면 어디 다녀야 돼요, MD 하려면 어디 다녀야 돼요, 무슨 과정을 들어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답에 대해서 해답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또 대답을 했어요. 다 하셔야 돼요. 아니 영어 아니 취업 스펙서가 이게 30살 넘는다? 질문이 이거예요. 영어와 드로잉 중에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그러면 밥 먹고 라면과 밥은 언제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먹어야지. 네, 다 먹어야죠. 아침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궁금한 거, 조금 더 좀 스페셜한 거, 새로운 컨셉으로 살고 싶다 연락을 주세요. 재밌게 하세요. 네.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단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노로 비즈니스? 회사에서 연락 주실 때는 네. 그 컨설팅비를 음. 네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그 말씀드린 저희 재능 기부나 이런 거는 정말 그 필요하신 분들, 학생 뭐 또는 이제 취업을 멘토가 필요한 네네네. 친구들한테는 멘토가 되어주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예. 네, 그거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네네네네. 같아요.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네. 일단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인풋이 있어서 인풋을 조금 네. 하면서 아웃풋을 크게 가져올 수 있다면 비즈니스는 이제 내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쵸. 이게 비즈니스인 거지. 투자 없이는 수익률이 그 옆에 있는 눈덩이가 불어나지 않나요? 그리고 안에 가치를 몰라요. 돌을 넣고 눈을 굴려야지. 그냥 눈부터 굴리면 조금만밖에 안 돼요. 연탄재. 네. 야, 뭔가 안에 이게 표가 오래 있어야 돼요. 네. 나이 먹었나 봐. 연탄재를 아세요? 구공탄 아는 거 아니야 혹시? 아, 이 연탄이 구멍을 잘 아니, 맞춰야 불 구멍을 잘 맞춰야 이게 불이 잘 맞아요. 타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중간에 2단 아랫단 자를 때 이게 딱 잘 잘라야 이게 우리는 아는 깨지지 않고. 세대니까 아는데 우리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은 모르는 세대가 더 많지 않나? 연탄 모를 거 아니에요. 왜요? 아, 연탄은 언제까지 요즘에 연탄 썼는데? 알아요. 왜냐면 연탄구이 이런 거 많이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가스 냄새가 훅. 네. 나 초등학교 때 진짜 가스로 죽었다는 뉴스 되게 많았어요. 많았죠. 친구들 네. 아침에 안 나오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무슨 동치미 국물 네. 먹으러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있었어요. 네. 자, 다음 뉴스. 다음 뉴스. 스포츠 의류에 대해서 우리 오다님이 또 이제 네. 찾아오신 자료가 있어요. 네. 이제 이번 뉴스는 스포츠 의류 시장이 굉장히 핫해졌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이제 스포츠 의류 시장 중에서도 여성 시장, 음. 여성들이 뭐 필라테스라든지 그다음에 요가라든지 되게 액티브한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모델들이 되게 가늘고 막 네. 그렇게 마르고 이런 모델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면 네. 지금 아디다스 그 보셨어요? 음. 굉장히 그 흑인 파워풀하죠. 여자분이 파워풀하게 네, 나와서 네. 그 남자 못지않은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나는 나 스스로 지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성들의 어떤 그 건강이랑 많이 연결. 건강 플러스 이제 사회적으로 예. 이제 많이 이제 나와서 남자나 크게 다를 바 없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보는 거죠. 여자가 약해서 보호받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잘 목의 이끌어가는 사회인가요? 목의 사회. 그래서 스포츠 의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네. 의류 전체 시장이 요새 뭐 경기가 침체됐다 어렵다 이거를 거의 입에다 달고 지내지만 실제로는 의류 시장이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그러고요. 아까 방금 줄지 전에 않았죠. 네, 바뀌었죠. 전화가 왔는데 네. 전화가 네. 와서 이제 잠깐 통화했잖아요. 네. 그분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인가 봐요. 네. 그 얘기 잠깐 하시는 거예요. 네. 이분은 그냥 그 워싱 하시는 회사 분인데, 이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 근데 요새는 그런 예전에 제가 영국에 출장을 가면 영국의 옥스포드 스트리트 가면 그 나이키 매장 있었잖아요. 너무 쇼킹했어요. 너무 크죠. 전체가 예. 다 음. 다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매장들은 다 오프라인이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그 운동복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시고 그 시장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G마켓하고 옥션에서 작년도에 그 테스트를 해봤대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내봤는데 전년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리고 매출 전체에서 그 비중들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비교했는데 스포츠 레깅스가 178% 성장이고요. 트레이닝복 있잖아요. 트레이닝복이 한 50%. 추리닝. 그 네네네. 어스레저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네. 이제 그 시장이 되게 많이 뜨고 그쵸. 있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졌죠. 아웃도어 시장이. 맞습니다. 아웃도어가 네. 가고 네. 그게 아웃도어 이제 시장을 그 시장을 가지고 바뀌었어요. 갔어요. 스포츠로 네. 갔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네. 추리닝 스포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옛날 네. 스포츠가 아니고 이 스포츠도 되게 이제 세분화된 영역도 많이 있고 지금 오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가 전통적으로 이제 스포츠를 많이 하는 남성 위주의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여성 그건 위주의 트레이닝만 입으면 됐어. 그치. 네. 여성 위주의 스포츠들이 많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요가, 요가, 뭐 필라테스, 그다음에 뭐 폴댄스,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요가복은 그 트렌드로 뜨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맞아요. 몇 년 네. 전부터 굉장히 많이 떴는데 그래서 이 요가복도 지금은 핫 트렌드는 아닙니다. 근데 요가복에서 이제 점점 전문화된 세부 세그멘테이션된 그런 그 카테고리로 요가 나가는 복종이 거예요. 많아졌죠. 그럼요. 네. 네네. 요가 이게- 이름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내가 10년 전에 이제 핫 제가 요가 하나밖에 큰 없었어요. 아이를 네. 낳고 그쵸, 그쵸, 그쵸. 10년도 넘었구나. 네. 큰 아이를 낳고 살을 빼려고 요가를 하려고 네. 요가를 끊었는데 옷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내 회상을 보면 그래서 그때 뭐 샀냐면 그 이슬람 바지 같이 생긴 이슬람 바지는 할렘 바지 할렘 바지라고 아. 밑에 고무줄 이렇게. 예. 그런 바지를 사서 입고 가서 이게 지금 근데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온 사람들 옷도 다 그냥 거기서 그때는 거기였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티셔츠에 할렘 바지. 네, 그거 네. 정도면 됐었는데 약간 목이 지금은 늘어났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기사 내용은 그러더라고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금 최근에 조사한 거, 그러니까 연도별로 조사한 거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게 이제 몇 프로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여성분들 기준으로 38% 정도였대요. 근데 2012년에는 40%, 2015년에는 53%, 2016년에는 57%. 계속 늘어나는 거죠. 1회 이상 운동을 한다는 게. 강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57%에 네. 속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저 같은 집에서 경우도 해요. 이제 연간 회원권으로 다 우리 끊어가지고 저기 미스바퀴님은 예. 하세요. 운동을 다니는데 이게 주 7회 하면 서로 망해요. 나도 힘들고 거기도 망하고 이게 주 3회나 2회 정도 적당히 나가줘야 된다. 적당히 나가서 이제 하는데 너무 그 피트니스도 이제 기업형으로 많이 바뀌어서 네네네네. 체인점 위주로도 많이 네네네네. 생기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앱으로 다운을 받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동영상도 계속 보내주고 아 유튜브에도 굉장히 네, 많아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그 여성분들이 지금 마치 우리 우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활동 그 스포츠를 하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졌는데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는 그 비혼 이제 미혼이라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비혼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 독신 남녀들이 많이 늘어나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본인을 위해서 욜로 뭐 이런 트렌드처럼 욜로 플러스 그러니까 헬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네. 혼자 사는데 건강해야 그치. 건강해야지 누가 챙겨주나. 그러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이게 되게- 바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트렌드들하고 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ICT 관련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혼자 살다가 굉장히 뭐 위험한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 홈세큐리티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ICT 결합해서 이 신체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들 또 말씀드린 이제 그 스포츠 의류 그래서 이 의류 패션이 결코 레드오션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럼요. 블루오션이에요. 덕후하는 예, 건 예. 없잖아요.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6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네. 롯데백화점에서도 지금 원래 2015년에 한 개 정도 매장을 입점시켰었는데 네. 지금은 16개 점에서 한 10개 정도의 브랜드를 모아서 편집샵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그 정도의 시장이 롯데백화점이 움직였다라는 건 그 시장이 대기업도 굉장히 지금 크다. 신규 팀은 다 이 팀이고요. 그쵸. 그러겠지. 네, 지금은 다 채용도 다 이 팀이고요. 근데 그쪽에 음. 디자이너들이 참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적이지가 헤드헌터들도 않아요. 다 네, 여기만 그쪽으로. 찾고 있어요. 네. 스포츠 네, 시장만. 네, 네. 네. 그렇구나. 이게 네. 인프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실제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이 이 브랜드 런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분들. 런칭을 네,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네. 제가 그런 경우죠. 선수들. 네, 선수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랑 이제 2014년, 15년 이제 챔피언 하셨던 네. 분들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스포츠 쪽이고요. 그분들이 이게 동업을 하세요. 둘 다 선수였는데 동업을 하셔서 한 분은 마케팅이나 물류나 이런 쪽을 관련하시고 한 분은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것만 이제 골라 갖고 와서 정리를 해주시면 생산이나 마무리는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을 해서 메인 잡이 아니고 서브 잡으로 해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1년 정도 됐는데 0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많은 성장을 했고요.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 선수들이 가진 인프라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단점은 그게 입을 줄만 알지 만들 줄을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저 같은 네. 사람이 도움을 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근데 만날 때 비즈니스 파트너나 정말 서로 다 잘 만나야 돼요. 맞아요. 서로. 네. 근데 1년 동안 해보면서 저는 나름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저쪽도 성장했고 나도 이제 이쪽에 대한 그 경험이나 지식을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네. 서로 윈윈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브랜드가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좋은 소식은 이번에 폴 엑스포라고 네.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거기 지금 참가하러 부스를 직접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네.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거 이제 만들고 정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먼 시장이 아니고 되게 가까운 시장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인디 브랜드를 런칭해라, 자기 걸 해라라는 얘기 많이 하면서 이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소재나 미싱, 봉제 같은 것 자체가 흔한 게 아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고 더 맹점은 학교에선 절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가르쳐주실 분이 없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이쪽은 저희 거의 없다시피 하죠 전문가. 근데 이쪽으로 인터넷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장님들은 이제 영역을 넓히는 걸로 해서 이쪽을 좀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한테 상담이 오거나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가 이 시장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 동대문에 가도 이런 쪽을 하는데 몇집 샵들이 없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예전보다 예전에 있던 집은 계속 있었는데 이젠 점점 느는 추세가 됐고요. 그랬다는 건 이미 시장이 커졌다는 걸 캐치했다는 저도 한 거잖아요. 2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하나의 브랜드를 리런칭을 하러 갔었어요. 네. 근데 그 브랜드 자체가 이제 정체성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걸 바꿀 때 이제 어슬레저 시장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너무 훌륭한 자리를 선택이 잘 네. 잡았죠. 요새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 강자라는 게 당장은 없기 때문에 물론 언더아머나 언더아머도 약간 좀 파타고니아 같이 약간 요건 전문적인 라인이긴 하지만 요거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특성을 살려서 데이웨어랑 접목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 언더아머랑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속해 있는 이 그룹군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스포츠웨어 그룹군하고는 차이가 좀 다르죠? 있습니다. 약간 좀 네. 차이가 있어요. 그 길에 하죠. 네네. 걔네하고는 컨셉 같이 갈 수 없고 걔네랑 대응하려고 하면 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그룹이 지금 네네. 더 많이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를 그쵸. 캐치하시라고 그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혹시나 거죠. 이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린 거 저희가 말씀드리는 영역은 그 카테고리가 아니니까 네네네. 그 스포츠 의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새로 인디 브랜드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식의 접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충분한 데이타임을 분석을 해보면 저도 시장? 그냥 회사에 가는 오피스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나들이 캐주얼웨어. 예, 그리고 나면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가는 운동복으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그쵸. 이제는 그러면 그 운동복에서 항상 갈아입게 되고 걔는 매일 쓰게 돼요. 걔는 한두 매일, 시간밖에 매일 예, 하니까. 한두 시간 매일 계속 세탁해야 쓰니까 되고 그죠? 매일 세탁해야 되고 얘가 내가 운동하면 편해야 되고 들고 다니기 편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또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용품을 저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이 있던 거랑 소독약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묻어가지고 맞아요. 수건도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신 그런 분들이 쪽으로 좀 네. 영역을 넓혀가도 굉장히 네.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너무 여러 것이 다 모여있는 시장에서 힘 빼느라고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각자 다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네. 있으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 저기 그 스포츠용품 막 의류 막 이런 거는 이제 에어로빅 회사였는데 네, 맞아요. 현란한 이제 여러분. 아니 네. 근데 막 이런 이동네만 거. 해도요. 사실 아까 이제 깠으니까 합정동에도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쪽에 플라잉 요가나 이렇게 나눠서 그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합정, 10개? 망원, 15개 넘어요. 이 동네에서도요? 그러니까 요 합정, 그 서교동 네. 골목에만 해도 골목골목마다 다 있는데 자기들 다 저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레슨을 1대1이나 아니면 3대1 정도 많아야 5대1 레슨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 앞에도 진짜 시골이거든요. 저희 동네 자체 시골인데도 5개 헬스가 있어요. 반경. 그러니까 네. 이 동네는 헬스보다 요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시장이 크다는 건데 실제로 그만큼의 브랜드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쵸. 예. 캐주얼 브랜드나 이런 데는 진짜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많지만 맞아요. 예. 스포츠 쪽 이쪽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조금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고 네. 많이 네. 생각하셔야 본인이 어떤 걸 할지 생각이 납니다. 그냥 맹하니 취업만 해야겠다 갖고 여기저기 취업 사이트, 구직 사이트, 영어 학원 이런 것만 다니시면 앞날이 어렵습니다. 밝지 않으실 수 왜 있습니다. 그러냐면 이게 학교에서 복종을 참 다이마르도 안 안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지. 다이마르 남성복, 스웨터도 없고요. 여성복만 있잖아요. 여성복 아동도 없어요. 이 있고 아동도 없고 한복, 남성, 캐주얼도 여성 없고 이렇게 한복은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한복은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나는 프랑스 학교라 한복 안 배웠어요. 한복 수업할 때 네. 실습했는데 한복이 세상에 한국 그 대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구나. 나와갖고 염색, 텍스타일 뭐 이런 거 난 텍스타일 학과 나와서 천연 염색 이런 거, 텍스타일 디자인하고 직기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수업이 있어요. 직기 하는 맞아요. 수업이 그 위빙 수업이 있어요. 외국 수업 맞아 네. 있어요. 네. 그거 다 했네요. 그 복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여성복으로 취업을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력서를 넣고 돌아온 데가 골프예요. 그리고 캐주얼이었었어요. 그리고 인턴도 캐주얼에서 했거든요. 어쩌다 보니 캐주얼로 가서 댕깡티를 하래. 야 댕깡티가 뭐야 이러고 있을 때 어렸을 때 댕깡티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예전에 댕강만 돼도 굉장히 화려한 옷이야. 왜냐면 네. 솔리드였잖아. 우리 백이민족 네. 솔리드였다가 네. 스트라이프만 백이민족? 들어가도 그렇죠. 굉장히 달라졌고 네. 거기다 체크 뭐 엄청 화려한 옷이 되는 네. 건데 지금은 사실 훨씬 더 많이 화려해요. 아무튼 아무튼. 세대가 변했으니 열심히 찾고 어쨌든, 하고 싶은 거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꼭 여성복이 취향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아니 카테고리 한정 짓지 네. 마세요. 속옷도 있고 양말도 있고 심지어 네. 액세서리, 되게 모자, 많아요. 가방. 좋아요. 네. 네. 옷은 세일해도 액세서리 세일 안 하는 거 그치, 아시죠? 액세서리 세일 네. 잘해요.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쵸. 네. 한 번 찍어놓은 그 사진은 사시사철 쓰잖아요. 그럼요. 네. 옷도 팔고 옷 팔면서 그걸 꼈는데 오히려 액세서리가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팬티가 시즈니스잖아요. 속옷이. 맞아요. 네.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스포츠 브랜드 런칭하실 때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하면서도 기존에 옷을 잘 하시던 들어야 분들은 되겠네. 그런 네. 생각이 있어요. FW는 헤비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 시작부터 FW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상관이 없어요. 아, 스포츠는 항상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네, 네, 온도가 네. 똑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즌이 바뀌면 옷을 새로 사요. 네.
보니까 1년을 제가 돌았잖아요. 네. 시즌이 바뀌면 무조건 새로 사는 게 빨리 사야 된다고 해야 하니까. 돼요. 아 그리고 이게 내구성 매일 자체가 빨거든요. 오래 네. 못 것도 가요. 있고 땀 네. 나니까 그럼요, 소금기가 그럼요.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어쨌건 그래서 시즌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거라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맞아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포인트는 네. 스포츠 의료를 하라는 얘기. 네, 저는 굉장히 이제 네.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 스포츠 너무 스포츠가 요즘 좋습니다. 대세예요. 음. 네. 57% 안에 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죠. 저는 숨쉬기 운동, 그다음에 산책 이런 정도가 아니 제 운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저 버닝인가? 어지러워. 생활 버닝. 생활 버닝. 다음 뉴스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패션 트렌드와 ICT에 결합된 그 이 좀 결정판, 좀 네. 그때 좀 쇼킹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그 의류를 즉석으로 만들어 즉석 카메라 옛날에 막 그 즉석 프린팅 막 이런 거 맞아요. 있듯이 네. 즉석 의류를 만드는 이제 그 거기까지 케이스가 가야 생겼어요. 되는 근데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직까지 완벽하진 네. 않지만 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음. 이제 이게 어떤 구조냐 하면 그 스캐닝 다 이렇게 딱 서서 있으면은 스캐닝을 해서 그 사이즈를 이제 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 나 어렸을 때 우리도 스캐닝 하잖아요. 몸 측정하는 네네네네네. 검정 거 상하 쫄쫄이맨 맞아요. 쪼쪼리맨 입고 해요. 막 그럼- 터졌어. 기억이 났어. 난 기억도 비슷한 안 얘기가 있지. 저희도 했는데 그 되게 민망하거든요. 네, 쫄쫄이맨처럼 네. 입고 스캐닝을 해서 자기 바디를 만들어. 맞아요. 네. 옛날에는 그거를 그 계측, 채촌 막 이런 네, 용어를 네, 썼었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스캐닝을 해서 그 사이즈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의 우리가 패턴 작업을 할 때는 이 원단의 패턴을 가지고 마킹을 해요. 그래서 이 패턴 여러 조각을 원단에 놓고 그거를 재단을 하게 되는데 얘는 그 패턴 자체가 이제 그 특정 옷이니까 패턴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만 넣으면 얘를 원단 자체에 프린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가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커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3D 프린터로 해서 그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봉제를 하나요? 소잉을 합니다. 얘를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실측을 해서 프린팅 패턴 자체만 프린팅을 하게 되는 거고 패턴도? 패턴이 패턴을. 기본 패턴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이즈를 넣으면 소매를 늘리고 어느 부분은 허리를 늘리고 줄이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출력이 돼서 패턴- 패턴 자체가 출력이 예, 돼요. 예. 패턴 자체가 출력이 되면 여기서 말씀드린 패턴은 그 텍스타일 패턴이 아니에요. 텍스타일 패턴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만 플랫 패턴. 네네네.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계도처럼 모양이 잡힌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원단에 출력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커팅을 하죠. 커팅해서, 커팅을 네. 하고 옆에서 바로 봉제를 이게 정형화된 그 봉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를 하게 되면은 뭐 여기 커팅까지 딱 기사에서는 돼서 나오면 좋겠다. 레이저로.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직은 손커팅. 45분에서 50분 정도면은 바로 자켓 하나를 아웃도어 자켓 하나를 예.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 소잉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부자재부터 시작해서 얘는 왜냐면 다 이런- 돼 있는 네,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포켓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다 맞아요. 따놓고 맞아요. 이런 옆선이라든가 아, 사이즈에 관련된 것만. 맞습니다. 그것만 그레이딩 되고 네. 나머지는 나머지 부자재나 이런 디테일들은 다 있는 이미 거예요. 짜놓은 거죠. 네. 그래서 진짜 그 우리가 뭐 길이나 팔 길이 아니면 이런 그 어깨, 암홀 이런 거 디테일한 살짝 이런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거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 패턴에서 피팅과 보정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요게 상용화되거나 이럴 단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거 시도를 해서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세대가 많이 변한 거고 발전한 계기가 된 그게 거죠. 이제 우리 시티폰 쓸 때랑 똑같이 휴대폰처럼 시티. 금방 변할 거예요. 네. 맞아. 참 생각해 보면 네. 삐삐, 시티폰, 그다음 PCS 폰, 그다음에 예, PCS 폰도 있었죠. 네. 폴더폰. 네. 되게 짧았어요. 그때 네. 폰이 무전기였는데 네. 벽돌만 해갖고 오. 모토로라. 나 아는 언니가 그거 들고 다녔었고 나 디자인 공부하러 다닐 때요. 그거 들고 다닌 모토로라. 전화 그 한 언니밖에 통만, 없었어요. 전화 한 통만 써도 돼요. 그때 소리 부의 들려? 선진이었어요. 소리 들려? 네. 언니 들려? 막 이러고 언니 나도 보면 안 돼. 막.
남들은 아무튼 그런 삐삐 걸로. 있어. 너무 들었다, 네. 나이가. 아무튼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그 시스템이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얘는 그 의류 패션에서 흔히 얘기하는 미니멈 생산이 필요 없어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피스, 두 피스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나만의 옷.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량 생산, 이런 것도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할 날이 올 수 있으니 그러고 뭐 아까 그 패스트 패션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요. 어쨌든 네, 네. 이렇게 패스트 패션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패스트하다면 아까 소량을 만들어야 되고 재고가 없어야 된다는 그렇죠. 맥락을 가지고 네, 네. 있잖아요. 그러려면 딱 적성에 맞는 사람한테 딱 팔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다 그 얘기. 맞습니다. 시간이 짧게 되니까 훨씬 더 빨리 네가 사실 수 있으실 거다. 음. 클릭하세요. 즉시 도세요. 막 이런 거. 네, 몸은 언제 제가 방문해서 스캔해드려요. 저희한테 데이터를 넣으시면 돼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네네네네. 이게 근데 나는 정답하고 개인적으로 이건 똑같은 별로 거예요. 네. 안 좋아요. 왜요? 나는 옷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 거 싫어요. 안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어쨌건 네, 이거는 테이스트의 문제이긴 하겠고 이런 게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옷에 되게 상당한단 장인 정신. 그런 필이 있어야지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영혼이 담긴. 네, 나는 옷이 그래서 좋아요. 자 오늘도 되게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새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런 정보들이 저희만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아닙니다. 다 이제 찾아보시고 노출된 정보죠. 알아보시면은 네, 다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이게 정보가 정보로서 이 단순히 받아들이는 정보라면 이용 가치를 모르면 정보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예로 갈 수 있는 건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네. 이제 공지를 한 가지 좀 드리면은 이제 드디어 허낭 옷공장 저희 이 재능 기부 방송이 조금 더 이제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디테일한 특강을 좀 준비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 분야에 걸쳐서 다 특강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이렇게는 못하니까 일부 정말 저희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강들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할 게 저희 디자이너 특강인데 내용은 디자이너로서 작지를 이렇게 그리면 예쁨 받는다. 아니면 뭐 막내 디자이너 작지 이렇게 만들면 실장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정말 이제 네. 도시화에 대한 물음들이 워낙 많으셨기 네네네네. 때문에 네. 디자이너로서 처음 부딪히는 일은 취업을 하면 처음 부딪히는 일이 도시화랑 부딪히잖아. 다 네. 작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미리 배우고 가면 딱 좋죠. 네, 그렇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한 1, 2년 차에 있는 디자이너도 모르는 내용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내용인데 예. 이걸 알고 가시면 면접 가서도 아는 체를 할 수 있어요. 1, 2년 차에 알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냥 야매로 야곱야곱 이런 것이다라는 이제 뒤에 큰 그림을 모르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연결되는 거구나를 알면 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 며칠 사이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나랑 찬바람 무엇인가. 보니까? 네, 찬바람 보니까 머리가 싹 쌓여지더라고요. 네네네. 바람결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저는 미래를 산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봤을 때 저는 미래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험을 나눠주고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핸드폰이 변화의 속도가 되게 빨랐다. 왜냐면 저는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이 속도가 3D가 온다 그러면 올 거야 이랬는데 쟤는 3년 안에 온다, 5년 안에 온다 이런 거를 이제 감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저 산 사람이니까 저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미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철학적이네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 많은 분이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고 네. 뭐 적은 분이 오셔도 저희는 진행을 할 거고 네. 정말 최악의 한 분이 오셔도 저희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는 그게 바로 도움이고 저희가 이 일을 하는 네. 그런 목적이니까 네. 디자이너, 작지 그리기, 도시화 그리기 특강을 많이 이용해 본인의 주시고 미래가 궁금하신 분은 오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많은 네. 이야기 던져줄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 1대1 레슨이에요. 실장이 누가 그런 레슨을 해줘 신입한테. 그렇죠. 이건 굉장한 기회니까 좋은 기회니까. 네네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저희 카페,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네. 많이 글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네네.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